안녕하세요. 서민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일반 공급 당첨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을 살펴보고요. 또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어떤 당첨 요건을 적용하는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당의 인근 지역,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의 우선 공급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청약홈과 국토부 제공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자료를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순위별 당첨자 선정 기준은요, 1순위가 먼저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미달이 될 때 2순위에게 기회가 가는데요. 청약홈에서 2020년 7월 31일 기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서울, 인천, 경기도 해서 수도권 소개를 살펴보면요. 1순위가 서울 지역은 지금 320만이고요. 인천이 1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66만 명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340만 명이 1순위에 해당되는 통장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수도권 전체 소개가 지금 733만 947명. 이것도 지금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한 것만 제가 살펴본 거라 실제적으로 뭐 다른 지금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또 청약 저축 이렇게 이것까지 지금 합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1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순위에게는 기회가 없다. 1순위에게만 청약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요건은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일단 거주를 해야 되고요. 민법에 따라서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됩니다. 또는 세대주의 미성년자의 경우에 주택 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1순위의 요건을 살펴보면요. 해당되는 청약 통장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청약 저축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요.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되고요. 위축 지역은 1개월만 경과해도 1순위가 됩니다. 그 외의 지역은요, 투기과열 지구도 아니고 청약과열 지구, 위축 지역이 아닌 경우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수도권의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납입금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랑 연동이 되는데요.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24회, 위축 지역은 1회,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위축 지역이 아닌 곳인 경우 수도권 지역이라면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금을 입금을 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통장은 있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요. 1순위 제한자인 분들도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금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이거나 청약과열 지역이라면 지금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당첨되고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없어야지만 투기과열 지구와 청약과열 지구의 1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위 추가 요건 및 충족 시에는요, 1순위에 해당되는 통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 1순위 내 경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주택의 경우는 면적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주택 평형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시에는 저축 총액으로 우선순위를 가리게 되고요. 주택 평형 4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청약통장의 납입 횟수로 우선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국민주택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기준을 살펴보면요.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라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순차 1의 기준 한번 살펴보면요. 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약 저축 같은 경우 납입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청약 저축을 납입을 했다 하더라도요. 통장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 17세부터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년되기 만 2년까지만 24일차까지만 인정이 되고요. 월 납입액도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지만 월 납입액은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다 하더라도 만 17세 이상부터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10만 원으로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요.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통 뭐 3인 가구, 2인 가구가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은 요새는 이제 보통 뭐 60제곱미터, 70제곱미터, 80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기준은 지금 이 부분에 해당돼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차 1에서 미달 시에는 이제 순차 2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순차 2의 기준은 이제 무주택 기간은 보지 않고 40제곱미터 초과일 경우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영주택 1순위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민법상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되고,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요, 주택 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1순위 요건을 살펴보면요, 해당되는 통장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해당되는 통장이고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되고요. 위축지역은 한 달만 경과해도 1순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의 경우는요,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 요건을 갖출 수가 있고요. 다만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24개월 또는 12개월로 연장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아파트별로 청약 공고문이 났을 때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입금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청약 예금의 경우는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이어야 되고요. 청약 부금의 경우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이어야만 1순위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1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1순위 제한자에 포함되는 경우는 2순위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예금과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경우는요, 본인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과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서 이 금액 이상을 예치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청약 부금의 경우는요,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예치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부금으로 민영주택 2순위를 청약을 할 때는요,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이기 때문에 예치금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규모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치금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에 예치금을 증액을 해도 인정이 되고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하루 전에는 증액을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지역 구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기준이 되고요.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선 추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세대원 전원,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계약을 포기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되고요. 2주택 이상인 분이 세대주거나 세대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1순위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 추가 요건이 미충족 시에는 청약통장이 아무리 1순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에서 재당첨 제한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 지구의 당첨 시에는요, 기존에는 면적별로 1년에서 5년 재당첨이 제한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면적 무관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청약과열 지역 같은 경우도요, 현행은 기준이 아예 없었지만 앞으로는 면적 무관 7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자료는 이제 얼마 전에 분양을 마친 성남 산성역 프로지오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인데요. 여기에도 내용을 보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은 투기과열 지구로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한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동일 1순위 경쟁 시 지역별 주거 면적에 따라서 가점제 및 추첨제를 비율로 선정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살펴보면요. 8호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일 때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8호제곱미터 초과 주택일 경우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경우는 별도 비율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민영주택의 가점제라는 게 있는데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이렇게 3개 항목에 대해서 산정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에서 15년 이상까지 가점이 부여가 되는데요. 32점 만점입니다. 부양가족수는 0명에서 6명까지 가점이 부여가 되고요. 35점 만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에서 15년 이상 가점이 부여가 되고요. 17점 만점입니다. 이렇게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 되게 되고요. 이제 개인에 따른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가점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과거 2년 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은 그 1순위로 가점제 청약에 불과하니까요.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민영주택의 지역별 주거 면적에 따른 가점제, 추첨제 선정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일 때는요,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8호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입주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과열 지구의 경우는 8호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8호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는 8호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가점제 100%로 입주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8호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가점제를 50에서 0%로 시장이 50% 이하로 조정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가점제 그 비율 조정에 따라서 추첨제는 50에서 100%까지 선정 비율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규제지역 등 추첨제 공급 방식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추첨제에 있어서 75%의 물량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한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무작위로 추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사항이 많이 걸려있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서울시는 전역에 해당이 되고요. 경기도는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또 화성시는 동탄, 이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해당이 되고요. 대전광역시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는 수성구,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청약과열지구도 살펴보면요. 서울시는 전역에 해당이 되고요. 경기도는 28개시 3개군 전역에 해당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지역만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해당이 되고요. 대전광역시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해당이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충청북도는 일부 지역 제외한 청주시가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거주지에 따른 우선 공급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해 우선 공급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당해라고 하는 거는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를 당해 신청자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당해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해 우선 공급이 미달이 됐을 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자녀 세대가 공급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별도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 중에서 지역 거주 제한 요건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요, 주택의 거주기간은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지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광명, 과천, 성남, 분당, 하남의 경우는 1년이 아닌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당해 요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지역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이 이하 수도권 지역이라고 해서 인근지역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가 인근지역으로 인정이 되고요. 충청북도는 단독으로 인근지역이 인정이 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인근지역으로 인정이 되고요. 전라북도, 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이 세 지역이 한 인근지역으로 인정이 됩니다. 강원도는 단독으로 인근지역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청 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개발지구, 개업도시 개발구역, 산업단지 및 주화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요,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우선공급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경우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주택건설지역이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의 경우는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요. 그 외에 수도권 전역에 5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건설 지역이 인천광역시다 하면 인천광역시에 50%를 공급하고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나머지 이제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하게 됩니다. 주택건설 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요,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요.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이 이제 수원시인 경우에는요, 수원시에 30%, 그 다음에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50%의 물량을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수도권 외에 경제자유구역이나 기타 이제 개발사업 시행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토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그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지역의 낙첨자는 상위 지역에서 떨어진 사람은 그 다음 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돼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원시에 만약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수원시 30%에도 신청해 볼 수 있고, 이때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 20%에 신청해 보고, 또 이때도 안 된다면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서 그 외 수도권 지역의 50%에 신청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공급질서 교란 및 불법 전매를 했을 때 청약 제한이 강화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된 그런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청약통장을 이제 불법으로 거래한다던가 위장 전입을 한다던가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을 때 기존보다 더 강화돼서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좀 무서운 부분은 청약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공급 질서 교란 행위나 불법 전매를 하게 되면 모두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정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